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연준 인사의 연설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고, 그 뒤로는 거물급 기관들에 있는 최근 동향과 코인베이스 관련 소식하고, 그 다음에 메타콩즈,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스파크 관련 소식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이번 주 주중에 뭐 연은 총재들에 따른 발언과 연준 의장이 있는 소식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유심하게 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위치가 앞으로 최종금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있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그나마 괜찮았던 건 임금 상승률 수치가 생각보다 계속 낮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수치는 생각보다 떨어지는 건 천천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해서 서비스 인플레 둔화와 긴축 속도 완화가 되고 또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같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블랙스톤의 부회장님이 이번에 뭐 과거 패턴에서도 잘 맞췄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월가에서 거의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적중률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은 그래도 50%까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시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준 피벗이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보다 높은 상태로 금리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인플레를 잡는 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마진 축소와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09년도처럼 반등이 크게 한 번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달러는 유로, 엔화의 강세를 유지하고 해당 자산에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다. 중국 성장률 5.5% 달성하고 실물 자산 원자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유가는 침체로 50불까지 떨어졌다가 100불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반기 휴전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 머스크 트위터를 살릴 것이며 인도 경쟁력으로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이분의 발언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분의 정확도도 50%밖에 안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그린스펀 이분도 연준의 금리 인하 빨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물가가 다시 급격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본인이 있었을 때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CPI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CPI 추정치도 아마 6.6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근원 CPI는 5.7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예상치 대비보다는 좀 근원 CPI가 떨어지는 폭이 좀 더디다. 로 인해서 요즘 좀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리스펀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머지 있는 연은 총재들에 있는 그런 패턴도 거의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좀 낮게 가져가보자. 그리고 또한 이런 측면이 오히려 또 어떤 작용을 할지도 좀 봐야 되겠죠. 이번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 됐는데 그게 이제 조건부로 이분이 된 겁니다. 보게 되면 지출 삭감해라. 그리고 회계 연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라. 해고와 임금 조정권을 부여해야 된다. 또한 이번에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이 의원 1명으로 완화되었다. 이 4가지 조건을 필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돈 이제 펑펑 쓸 수 없게끔 한다라는 게 딱 한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경기가 더더더 CPI에 잡는 데는 좀 좋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경기가 분기 실적에 있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코인과 관련된 회사들이 안 좋을 때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한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5%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제프 리스가 코인베이스에 있는 투자 의견을 생각보다 좋게 또 발언을 해 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약세의 장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50억 달러 이상 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 또한 숏 스퀴즈 발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더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하락 베팅을 유통주의 25% 현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덩달아 같은 숏 스퀴즈 현상이 좀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것도 이번에 에피럴 보스틱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금리 장기간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피벗 선호 안 한다라는 또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이 말을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2022년도 때를 딱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좋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곧바로 위험자산 시장에 상당하게 많은 반등이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 7일간 청산된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1월달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 상관관계 내용인데요. 자, 시초기 적은 알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의 국면이 발생을 하게 되며 버블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조금만 하락해도 큰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미넌스 패턴으로 보면 도미넌스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알트코인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는 스프레드 자체가 차이예요. 차이. 예. 축소가 될 때 비트코인이 우세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둘의 스프레드 확대가 될 때 비트코인이 알트가 우세가 됐고, 축소가 될 때는 알트에서 비트가 우세됐다라는 걸 해당해 있는 이 차트 그래프로만 보면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지금에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과거의 갭 차이가 좀 많이 확대가 됐으니까 이쪽이 좀 더 우사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동향이 알트코인이 올라갔다 이유는 뭐 이런 부분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낙관론이 다시 시장에 돌아왔지만 역사적으로 펀딩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부분은 나중에 큰 롱의 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가 후오비를 떼고 자체 한국 거래소 마이웨이 걷는다라고 하는데, 자금은 어디에서 두고 저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노트인데요. 과거 기반에서 한번 좀 돌려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동결 이후에 위험자산에 있는 심리는 약간 조정 나오고 나서 곧바로 상승이 많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제가 미친듯이 이것도 작년에 이야기를 했죠. 올라가는 최저금리 끝나고 동결 패턴 나오는 순간 V자 금방 나올 거다. 근데 그 V자 나오는 그 구간까지 이번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심리적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는 6개월 뒤에 이제 그거는 좀 집어 넣어주고, 6개월 뒤에 2024년도 때부터 이제 또는 2023년도 거의 하반기 때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제껴두고 일단 이것만 보았을 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V자는 더더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반대로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금방 금리 인하에 있는 조짐을 보일 확률도 매우 높아지겠죠. 그 다음으로 메타공주에 있는 소식인데요. 메타공주 경영권 정리가 좀 되었죠. 그리고 메타공주 이강민 사인 발표 후 대규모 비용 지출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보게 되면 3억 3,800만 원 부분인데요. 용역, 2차, 서비스 비용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수의 프로젝트 명목으로 좀 받아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타 주주의 장진전의 라운 PMP에 해당 금액이 대규모로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NFT 홈페이지 제작 명목으로 수많은 NFT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용역비로 지출을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바 캐피탈 자체 운영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360만 달러 상당의 GBTC를 매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USDC 신규 발행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숏 스퀴즈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기관이 포지션을 조금은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물량이 조금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는 그런 형태로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런 명목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보게 되면 저가 매수 자금으로 좀 들어온 거 아니냐? 또는 하나가 더 있죠.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 연합 체계에 있는 거래소가 이제 최근에 상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금을 넣어줘야 되는 이런 신규 발행 부분은 이제 찍히는 거니까 찍히는 그런 자금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트코인이 서서히 이제 매수하려고 준비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냐. 이 셋 중에 하나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관심을 끊고 재미없고 그럴 때 저나 저희 구독자님과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부분은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더욱더 매수에 가담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돈은 그리고 여러분들 돈은 각자 본인이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USDC 총 순환 공급량의 85.19%가 보유하고 있고요. 참고로 USDC 지금에 있는 발행 부분 비중이 어떻게 기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작년에 22년도 하반기 추이에 USDC에 있는 물량에 있는 총량을 보게 되면요.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적 요건으로 제가 뒷받침 근거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에 파산되었던 암호화폐 캐피탈 중 보이저를 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저에서 딴지를 좀 걸면서 보이저 캐피탈을 인수를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잭도시의 동향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스퀘어의 POS 터미널을 좀 연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 에어드랍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물론 플레이어 공식 홈페이지도 있으니 그 내용 하나하나씩 읽어봐도 쉽게 잘 풀려져 있으니 그거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빗썸부터 이제 에어드랍 준비를 한다라고 했으니 나머지 거래소들도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건 뭐 빗썸, 코인온, 그 다음에 업비트 정도만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최근에 하루 동향의 이더와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청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숏 비중에 있는 청산이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한동안 숏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비중에 있는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온다고 해도 함부로 숏 비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나왔던 그런 자료 기반용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관들은 겉으로는 DCG를 좀 많이 흔들면서 어떻게 해서는 더욱더 더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월가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서 또 비집고 블랙록이 최근에 또 가장 규모가 큰 펀드 부분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해 줌으로써 덩달아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재밌는 점은 지금 시점에서 GBTC를 할인된 가격에 또 담으려고 하는 사람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1월 달에서는 더더더 내려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정도에 아마 매수를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